안녕하세요. 윤쌤 채널입니다. 이번 시간은 32차 시 광합성이 잘 일어나는 조건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광합성과 환경 요인, 즉 빛의 세기와 관련된 실험을 먼저 보고요. 두 번째, 광합성과 관련된 환경 요인, 그래프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실험을 한번 보겠습니다. 광합성과 관련된 환경 요인 실험인데요. 이것은 빛의 세기와 관련된 실험이에요. 먼저 실험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그림에 준비된 잎은 시금치 잎이에요. 그런 다음에 코르크 뚫개라고 해서 이 기구를 이용해서 꾹 누르면 이렇게 구멍, 종이에 펀치를 뚫는 원리하고 똑같거든요. 이렇게 잎 조각이 동일한 사이즈로 잘려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를 때 유의할 점은요. 이렇게 잎맥, 식물 잎에 나와 있는 잎맥은 피해서 잎 여벽 조직이라고 하는 얇은 판판한 조직 위주로 잘라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다음에는요. 주사기를 준비해요. 이 주사기 안에 아까 잘라 놓았던 시금치 잎을 한 6개 정도 집어넣고요. 여기 중요한 거 나왔네요. 1% 탄산수소 나트륨 수용액 했을 때 이 탄산수소 나트륨에서 이 탄산은 나중에 이산화탄소 기체를 공급해 줄 수 있는 공급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나중에 이 시금치 잎 조각이 광합성을 할 거거든요. 광합성을 하기 위해서는 이산화탄소가 필요하고 그 이산화탄소는 여기서 공급한다 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엔요. 자, 오른손으로요. 여기 주사기 입구 꼭지를 꽉 막아줘요. 그리고 왼손으로 주사기 피스톤을 당기는 겁니다. 계속 당기는 건 아니고요. 당겼다가 놨다가 당겼다가 놨다가 당겼다가 놨다가를 계속 반복을 하면요.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얘가 당겨졌을 때 여기 안에 시금치 잎 조각이 들어있는 내부 공간의 부피가 커져요. 부피가 커지면 그렇죠. 압력은 반대로 작아지면서 잎 조각 안에 들어있었던 공기 입자들이 빠져나오게 되는 겁니다. 계속 반복하다 보면 시금치 잎 조각에서 공기 조각이 빠져나가서 시금치 잎 조각이 밑에 가라앉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실험을 하기 전에는요, 이 시금치를요, 신문지로 둘둘 감싸서 빛을 차단한 다음에 하루 정도 냉장고에다 둬서 광합성을 못하게 한 상태에서 실험을 해야 실험이 잘 나온다라는 사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아까 준비된 시금치 잎 조각이 지금 밑에 가라앉아 있어요. 비커를 준비하고 비커 안에다 1% 탄산수소 나트륨 수용액을 넣었어요. 수용액이라고 했으니까 탄산수소 나트륨을 물에다 섞었다는 얘기죠. 이 탄산이 나중에 이 시금치 잎 조각이 광합성을 하는데 필요한 이산화탄소를 제공해 준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준비된 비커를 옆에 있는 실험 장치로 이동을 할게요. LED 전등을 3개를 준비를 해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하나만 켜졌어요. 이렇게 놓은 상태에서 스탠드를 딱 켜고 준비 시작하면서 시간을 재는 거예요. 시금치 잎 조각을 선생님이 아까 6개씩 넣으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전등은 지금 하나만 켜진 거예요. 그러고 나서 조금씩 시간을 지나서 기다리다 보면 시금치 잎 조각이 밑에 가라앉아 있다가 이게 위로 떠오르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6개가 모두 다 떠오르는데 걸리는 시간을 측정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표에 기록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실험이 끝났어요. 두 번째 실험을 할 때는요. 이 시금치 잎 조각을 교체해야 돼요. 아까 처음에 코르크 뚫개로 한 20개 정도 잎 조각을 뚫어놨었거든요. 잎 조각을 다시 새로운 잎 조각을 6개를 넣고 이번엔 또 다시 실험을 할 때는 전등을 하나가 아니라 2개를 다 켜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처럼 똑같은 실험을 하는 거죠. 준비 시작해서 시간을 재고 시금치 잎 조각이 6개가 모두 다 떠오르는데 걸리는 시간을 똑같이 측정을 하는 거예요. 아까하고 달라진 건 아까는 LED 전등이 하나였고 지금의 LED 전등이 2개라는 얘기죠. 즉 전등이 켜진 개수를 다르게 했다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그리고 세 번째 실험할 땐 또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맞아요. 시금치 잎 조각 갖다 버리고 남아있는 새로운 시금치 잎 조각을 6개를 넣고 이번엔 전등을 3개를 다 켜는 거죠. 그리고 나서 마찬가지로 시금치 잎 조각이 6개가 모두 다 이렇게 다 떠오르면 실험을 종료하시면 되는 건데요. 보통 이런 실험은 데이터가 조금씩 흔들리기 때문에 보통 4-5번 정도 반복을 해서 평균 값을 내는 것이 좀 더 정확합니다. 자, 이제 실험 결과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등이 켜진 개수. 첫 번째 전등 하나 켰을 때는요. 6개가 모두 다 떠오르는데 걸리는 시간이 265초 걸렸대요.
근데 두 번째 실험을 했을 때 전등을 2개 켰을 때는 6개가 모두 다 떠오르는데 걸리는 시간이 240초로 아까보다 시간이 살짝 줄은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실험, 전등을 3개 다 켰을 때 6개가 떠오르는데 걸리는 시간은 209초로 가장 적게 걸렸다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시금치 잎조각이 왜 떠오를까요? 이게 가장 중요하죠. 왜 떠올랐을까요? 지금 이 시금치가 놓인 환경을 생각해 볼게요. 전등을 비춰줬으니까 햇빛을 제공한 겁니다. 물이 들어 있었고요. 그쵸? 탄산수소 나트륨을 넣어줬으니까 이산화탄소를 공급해줬어요. 그럼 시금치는 뭘 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광합성을 합니다. 광합성을 한 시금치 잎조각은 무엇이 생겼을까요? 녹말과 산소가 생겼겠죠. 녹말은 식물 잎 안에 남아 있었겠지만 기체인 산소는 빠져나올 수밖에 없었겠죠. 즉, 왜 떠올랐냐고요? 산소가 발생해서 자른 시금치 잎조각을 선생님이 단면을 이렇게 그려보면요. 실제 실험을 했을 때 산소가 뽀글뽀글 이렇게 맺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떠오르는 아이들은 이렇게 다 떠오르는 아이들은 잎조각에 이렇게 기포가 맺혀 있는데 그 기포가 산소라는 거죠. 그래서 마치 고무 튜브, 해수욕장에서 놀 때 가지고 노는 고무 튜브처럼 이렇게 산소방울을 달고 위에 떠올랐다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전등이 켜진 개수 1개고 2개고 3개고 계속 개수를 늘렸어요. 무엇을 조절한 건가요? 그렇죠. 빛 에너지를 조절한 겁니다. 두 번째, 전등이 켜진 개수에 따라서 시금치 잎조각이 떠오르는데 걸리는 시간은 달라졌어요. 즉, 전등이 켜진 개수가 1개, 2개, 3개 이렇게 증가할 때 전등이 켜진 개수가 증가했다는 건 빛의 세기가 커졌다는 것이고, 빛의 세기가 증가했다는 것은 광합성 양이 많아졌다는 것이고, 광합성을 많이 했다라는 거, 광합성 양이 많아졌다는 것은 산소가 많이 발생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산소가 많이 발생하면 더 빨리 떠올라요. 더 빨리 떠올랐기 때문에 떠오르는데 걸린 시간은 작아졌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선생님이 지금 간편하게 쓰려고 이렇게 화살표 표시를 했는데 이걸 여러분들은 문장으로 쓰실 수 있어야 돼요.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켜진 전등의 개수가 증가할수록 빛의 세기가 커졌기 때문에 광합성 양도 많아지고 산소 발생량이 많아지면서 식물 잎이 떠오르는데 걸리는 시간은 줄어들었다. 이렇게 결과를 정리하면 되겠네요. 그 다음 맨 마지막 세 번째, 빛의 세기와 광합성 양의 관계를 설명해 보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지금 위에서 나오는 산소가 많이 발생해서 빨리 떠오른 거거든요. 정리하면 산소 발생량은 궁극적으로 광합성 양과 같습니다. 글로 정리하면 빛의 세기가 커질수록 잎조각이 빨리 떠올랐기 때문에 빛의 세기가 클수록 광합성의 양이 증가한다. 이렇게 결론을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빛의 세기가 커질수록 광합성 양이 증가한다. 라는 것을 알아보는 실험이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서요. 광합성과 그 밖에 다른 환경 요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광합성을 하기 위해서는요. 재료가 충분해야 돼요. 첫 번째 재료로 선생님 지금 물방울 하나 그려놨는데요. 물은 광합성의 원료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필요해요. 뿌리를 통해서 물을 계속 흡수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세포 속에는 이미 충분한 양의 물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광합성을 하는데 큰 지장이 없어요. 사막이거나 아니면 환경이 아주 열악하지 않는 이상 물 때문에 광합성을 못하는 일은 드물다라는 이야기죠. 식물에 물을 안 주지 않는 이상 광합성은 잘할 수 있어요. 즉 물은 결정적인 한방이 되는 그런 환경 요인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두 번째 재료인 이산화탄소를 볼게요. 보통 공기 중의 이산화탄소의 농도는 0.03%입니다. 그런데 식물 입장에서 봤을 때는요. 이 0.03% 가지고 광합성을 할 때보다 이산화탄소의 양을 조금씩 증가시키면 광합성 양도 같이 따라서 조금씩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게 됩니다. 즉 이산화탄소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산화탄소 기체는 광합성에 영향을 주는 환경 요인이라고 정리할 수 있겠네요. 그 다음 이제 세 번째로 가보면 빛 에너지입니다. 지금 핸드인 그림 있지요? 광합성이니까 빛은 꼭 필요합니다. 빛의 세기가 셀수록 광합성량이 증가하지 않겠어요? 조금 전에 앞에서 했던 실험, 켜지는 전등의 개수를 증가시켜줘서 빛의 세기를 다르게 했습니다. 그랬을 때 전등을 많이 켤수록
즉 빛의 세기가 셀수록 광합성량이 증가해서 산소가 많이 발생해서 떠오르는 시간이 적게 걸렸다라는 실험을 정리했었죠. 즉 그러니까 이 햇빛이라는 빛 에너지도 광합성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 요인으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네 번째 이제 온도를 한번 볼게요. 광합성은요, 빛이 약할 때는요, 온도의 영향을 잘 받지 않아요. 온도보다는 빛이라는 얘기죠. 햇빛이 강할 때요, 온도가 10도 올라갈 때마다 광합성량은 거의 2배씩 증가합니다. 근데 문제는요, 40도를 넘게 되잖아요. 그러면 광합성량이 오히려 현저히 급격히 감소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광합성 과정에 관여하는 효소라는 것 때문이거든요. 효소는 여러분들 고등학교 가서 배우세요. 성분이 단백질이에요. 열에 약해요. 이 효소라는 것 때문에 광합성에 있는 단계 과정들이 진행이 되는 건데 이 효소가 단백질 성분이기 때문에 보통 35에서 40도씨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활성을 보여요. 하지만 40도가 넘으면요, 이 효소가 변성이 일어나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해요. 그래서 광합성이 오히려 급격히 감소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네 번째로 정리한 온도 역시 광합성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알아낼 수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거 말고도요, 식물의 종류에 따라서 광합성 잘하는 애가 있고 못하는 애가 있고요, 식물에 비춰주는 빛의 파장에 따라서도 광합성량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중학교 2학년 우리 교과서에서는 선생님 동그라미 친 3개, 이산화탄소와 이산화탄소 농도, 빛 에너지, 빛의 세기, 그 다음에 온도의 영향을 가지고 환경 요인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래프를 해석할 건데요. 그래프 보는 방법을 보면요. 그래프는 일단 가로축과 세로축에 무엇이 와 있는지를 먼저 분석하는 게 중요해요. 세로축은 광합성 양이에요. 즉 결과. 뭐에 따라서 광합성이 달라지는지 보면 가로축을 볼게요. 빛의 세기가 이렇게 증가할수록 광합성 양이 어떻게 되니를 나타낸다는 얘기죠. 그런데 선생님이 빛이 강하면 강할수록 광합성 양이 증가했다. 우리 아까 그 실험 전등이 하나였을 때, 여기가 만약에 전등 하나였을 때 빛의 세기였다고 칠게요. 그러면 그때 나 보이는 광합성 양은 요 정도가 되겠네요. 근데 전등이 만약에 2개였다. 그러면 광합성량도 증가했어요.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굳이 그리자면 전등이 3개였어요. 그러면 이렇게 광합성량이 그래프 삐뚤어졌다. 이렇게 증가하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전등의 개수를 크게 해. 계속 개수를 많이 해. 이 빛의 세기가 점점 이렇게 커지는 거예요. 그러면 광합성량이 이렇게 계속 증가하진 않더라는 얘기죠. 어느 시점이 되면, 여기 지금 선생님 4라고 썼는데 전등 4개 켜면 그렇다는 뜻은 아니고요. 이렇게 빛의 세기가 일정 크기 이상의 빛의 세기를 주어지면 요거보다 더 빛의 세기를 크게 줘도 광합성량은 더 이상 증가하지 않아요. 이때 이 지점을 우리는 중학교 때 배우지 않아요. 고등학교 때 배우는데 그냥 용어만 듣고 가세요. 광포화점이라는 곳입니다. 이 지점을 지나게 되면 빛이 아무리 세도 광합성량은 더 이상 증가하지 않습니다. 그래프를 보면 처음에는 빛의 세기가 증가할수록 광합성량도 증가하지만 빛이 일정 세기 이상이 되면, 여기 정리가 됐네요. 빛이 일정 세기 이상이 되면 더 이상 증가하지 않고 이렇게 일정한 양상을 보이게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이산화탄소 농도를 한번 볼게요. 선생님이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아까 어느 정도라 그랬죠? 0.03 정도 된다고 했나요? 네, 여기 한 0.03 이렇게 크진 않지만 이렇게 작을 때는요, 광합성량이 요만큼이었다고 칩시다. 그런데 인위적으로 이산화탄소의 농도를 달리해서 0.1%까지 이산화탄소의 양을 증가시키잖아요. 그럼 광합성량이 최대예요. 그런데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0.1보다 더 많아진다 하더라도 광합성량은 일정하게 되는 겁니다. 아까하고 그래프 양상이 비슷하죠.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일정 농도 이상이 되면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다. 이 부분이 포인트가 되겠네요. 그래서 그래프 형태가 빛의 세기하고 이산화탄소 농도의 그래프 형태가 똑같습니다. 처음에 증가하다가 일정. 하지만 세 번째 온도는 조금 달라요. 온도를 볼게요. 광합성량은 온도가 높을수록 증가해요. 그런데 물론 조건은 온도가 높을수록 증가할 땐 빛의 세기가 크다라는 전제 조건 하에서입니다. 빛의 세기가 세다면 광합성량은 온도가 높을수록 증가합니다. 하지만 일정 온도 이상에서는 급격히 감소한다라고 했는데 그 일정 온도는 한 40도 이상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지금 이렇게 광합성량이
굉장히 높은 이 부분의 온도 범위가 보통 35에서 40도씨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40도씨가 넘어가면 이렇게 광합성량이 급격히 감소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제 학교에서 만약에 시험을 이 부분에 대해서 낸다라고 얘기한다면 보통 선생님이 이렇게 네모로 박스 친 부분, 요 부분을 내용을 지워요. 그리고 빛의 세기 그래프 뭐야? 이거야. 이산화탄소 이거 뭐야? 이거야. 온도는 어떤 그래프야? 이렇게. 그래서 그래프의 형태만 보고 이 X축에 와야 될 내용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딱 찾아서 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프의 형태, 빛의 세기, 이산화탄소의 농도, 온도 꼭 정리해서 그래프 형태를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스스로 정리하기 이제 마지막 정리 단원이 왔습니다. 광합성은요, 요 1, 2번은 지난 시간에 했었던 광합성 내용 문제고요. 요건 이번 시간에 배웠던 거예요. 지난 시간에 스스로 정리하기 문제를 정리를 안 해드렸더라고요. 1번, 광합성은 식물이 빛 에너지를 이용해서 무엇과 무엇을 원료로 그랬으니까 어떤 것을 재료로 썼다는 거예요. 그치, 이산화탄소죠. 이렇게 CO2 써도 되고, 이산화탄소 이렇게 정리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광합성은 식물세포의 어디에서 일어날까요? 녹색 주머니 엽록체라고 합니다. 에서 일어나고, 광합성이 일어날 때 처음 만들어진 양분인 포도당은 누굴로 바로 바뀌었죠? 네, 녹말로 바로 바뀌었습니다. 세 번째, 광합성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 요인 선생님 그래프 3개 정리해 드렸어요. 첫 번째가 빛의 세기, 두 번째가 누구의 농도였나요? 이산화탄소의 농도, CO2, 이산화탄소의 농도 이렇게 한글로 쓰셔도 되고요. 세 번째는 온도가 있습니다. 그래프 형태까지 여러분들 기억하시나요? 증가하다 일정, 증가하다 일정. 얘는 처음에 증가하다가 급격히 감소. 그림식이 급격히 감소.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정리하시면 되겠네요. 4번. 광합성량은 빛의 세기가 셀수록 증가하며 빛이 일정 세기 이상이 되면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다. 이렇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의 핵심을 볼게요. 빛의 세기와 광합성 실험을 했었어요. 시금치 잎조각을 잘랐고 탄산수 나트륨을 가지고 이산화탄소 공급해줬고 여기 안에 물이 있고 빛이 있기 때문에 시금치는 광합성을 한다. 광합성 결과 녹말은 시금치 잎에 남아있겠지만 산소는 식물 잎에 붙어서 이 시금치 잎을 떠오르게 한다. 빨리 떠올랐어? 산소 많이 발생했구나. 광합성 많이 했나봐. 그렇구나. 빛이 셌구나. 이렇게 전등의 개수, 전등을 1개 켜고 2개 켜고 3개 모두 다 켰을 때 빛의 세기가 달라지면 광합성량이 이 산소 발생량을 가지고 광합성이 더 잘 된다라는 걸 확인하는 실험이었고요. 빛의 세기가 셀수록 광합성이 증가한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고, 그 다음 두 번째는 광합성과 환경 요인에서 그래프. 빛의 세기가 처음에는 빛의 세기가 커지면 광합성량도 증가하다가 빛의 세기가 일정 크기 이상이 되면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 거. 이산화탄소의 농도도 마찬가지로 이산화탄소 농도가 증가하면 광합성량도 증가하지만 이산화탄소 농도가 일정 농도 이상이 되면 더 이상 역시 증가하지 않는 거. 온도는요, 광합성량 온도가 높을수록 증가하고 일정 온도 이상 40도씨 이상일 때는 급격히 감소해요. 즉 35에서 40일 때만 온도가 1일 때 광합성량이 굉장히 활발하다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물을 끌어올리는 증산작용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